지난 2020년 카타르 정부는 LNG선 100척 이상을 발주하는 카타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금액으로만 2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4년 후 우리나라 조선 3사는 카타르 1차 프로젝트에서 총 65척 중 54척을, 2차 프로젝트에서 총 52척 중 44척을 수주했습니다. 전체 물량의 83%를 한국의 조선소가 수주한 것입니다.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세계 시장을 선도해온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자국 발주율이 100%에 가까운 일본도 지난 21년 5척의 LNG선을 우리나라 조선사에 발주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하게 됐습니다. 86년도에 평택 LNG 터미널이 서 있고, 지금은 이제 평택, 인천, 통영에 이렇게 큰 LNG 터미널은 그렇게 있어요. 그럼 운반도 우리가 직접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정부에서 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가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현대 유토피아 94년도에 나왔고요. 두 번째가 한진 평택이라고 한진중공업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한 5, 6년 앞서 있기 때문에 일본 기술들을 사오고 가서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상태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일본에서 일부 이제 자국의 LNG 선들을 짓는데, 그거를 짓기는 하는 게 설계도가 있으니까 짓는데 실제 운영이나 시운전은 못 해요.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오히려 기술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위치가, 그 당시에는 배워와서 잘 적용하는 단계, 지금은 배운 걸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가르쳐 줬던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단계,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덴마크 선사 셀시우스사로부터 수주한 LNG 운반선 10척 중 두 번째 선박을 인도했습니다. 셀시우스 기자호는 친환경 LNG 이중 연료 엔진 추진 시스템이 장착된 차세대 LNG 운반선입니다.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는 부피가 커서 장거리 운반에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 이하로 급냉하게 되면 액체 상태가 되면서 부피가 줄어들어 운반 효율이 높아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액화천연가스, 즉 LNG입니다. 그리고 이 LNG를 수송하는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LNG선이라 부릅니다. 환경오염 규제가 강화되고 LNG가 친환경적인 연료로 각광받으면서 LNG선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이유인데요. 최근에 이제 친환경적인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NG도 있고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수소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상용화돼 있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LNG에 관심이 먼저 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LNG가 기존의 액체 연료들에 비해서 매연이나 황산화물은 100%까지 줄일 수 있고 질소산화물도 90%까지 줄일 수가 있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도 약 25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LNG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해상 물동량의 증가인데요. 육상으로 이동하던 그 에너지 즉 LNG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을 선박으로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들 때문에 이제 LNG 운반선이 또 최근에 급격하게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LNG선 건조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는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NG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선박은 선체와 갑판, 돛대, 닷 등 외부 구조와 선실, 기관실, 화물창 등 내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박 종류와 구조에 따라 다양한 설계와 고도의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LNG 운반선의 경우 얼마나 더 많은 화물을 얼마나 더 안전하게 실으면서 화물의 보존 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또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174K라는 LNG 화물선이 있는데 17만 4천 큐빅미터입니다. 그만한 부피를 가지고 LNG를 그 부피 안에다 싣고 오는 거고요. 보통 화물창을 하나로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화물창을 분리해서 그 17만 4천의 큐빅미터를 분리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경제적인 운항을 하기 위해서 선주들한테 제시되는 게 카펙스, 오펙스인데요. 물론 배도 저렴하게 건조를 해야 되고 또 화물도 안전하게 또 많이 목적지까지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내로 LNG 선 같은 경우에 같은 사이즈의 배의 화물창을 4개에서 3개로 줄여서 더 경제성을 더했고요. 또 그 화물창 내에 보온 설비를 강화해서 기체와 화물창의 온도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는 조선소. 대형 크레인이 600에서 800톤짜리 거대 선체 구조물을 옮기고 있고 LNG선을 짓는 도크마다 용접 불꽃이 일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일반적으로 화물창의 모양에 따라 둥근공 모양 탱크의 모스형과 사각 박스 모양 탱크의 멤브레인형으로 구분합니다. 요즘은 LNG선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둥근 모스형보다 화물을 40% 더 실을 수 있는 멤브레인형 화물창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멤브레인형 화물창의 원천 기술은 프랑스의 GTT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LNG선을 한 척 지을 때마다 GTT사에 약 100억 원 정도 기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2022년에만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LNG를 포함한 그 오일앤가스 산업에서는 얼마나 그 탱크의 성능이 우수하냐 보다는 얼마나 그 탱크의 실적이 맞느냐 혹은 얼마나 그 탱크가 오랫동안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느냐를 많이 보는데 GTT 탱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시장에서 적용되어 왔고 큰 문제 없이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더 좋은 약간은 더 좋은 다른 제품들이 있다 하더라도 선주들이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탱크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은 GTT에서 물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 엔지니어링 된 결과물들을 가지고 제작을 월등하게 짧은 시간에 또 월등하게 적은 가격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조선소들의 큰 자산이고 실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LNG선의 핵심인 화물창은 어떤 설비일까? 건조 중인 LNG 운반선 안쪽으로 들어가자 LNG선의 핵심 설비라 할 수 있는 화물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LNG 운반선은 건조 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LNG를 운송하는 동안 LNG가 기화되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하 163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극저온 상태를 유지할 저온 단열 탱크, LNG 운반선의 꽃이라고 불리는 화물창 설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상온부터 극저온 환경까지 180도에 달하는 온도차를 견디기 위해서 각종 1, 2차 방벽과 첨단 소재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술력과 오랜 경험이 뒷받침돼야만 LNG선 건조가 가능합니다. 액화 천연가스는 선박으로 장시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연기화 현상으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기화된 천연가스를 모아 다시 액체로 만들어 보관 탱크로 보내는 작업을 LNG 재액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 소모를 줄여 친환경적이면서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어 많은 선주들이 한국의 LNG선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액체 화물 같은 경우 약 30일에서 45일 동안 운반하는 와중에 해상 상태에서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슬러싱면에서 날아가는 기체를 잡아서 다시 액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펌프를 돌리고 쿨러를 돌리고 냉각기를 돌립니다. 과거에는 한 가지 속도로 이 많은 공기를 동일량을 빨아들이고
내뱉고 하는 그런 설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공기의 질을 측정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시간에 능동적으로 순환을 시켜서 에너지를 세이빙시킨다거나 또는 고효율 모터를 써서 과거에 들었던 전력 소모를 더 줄인다거나 또 필요한 시기에 자기들과 아날로그처럼 작동을 할 수 있는 베리어블 프리퀀시 컨버터를 더 부과를 해서 하중이 많이 걸릴 때는 높은 에너지로, 하중이 적게 걸릴 때는 적은 에너지로 작동하도록 그런 설비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조선사들이 화물창의 단열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 국내 조선사들은 가장 먼저 제액화 시스템을 개발해 LNG선에 적용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조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요. LNG 제액화 시스템과 연료 공급 시스템, 선박 엔진 등 탄소 저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공법과 기술로 조선 분야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 한국조선업은 신규 수주, 건조량, 수주 잔량 등 실적 면에서도 경쟁국들을 압도하며 지금까지 세계 조선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LNG 연료 수요 증가로 LNG 운반선, FLNG 등 LNG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세계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에 나섰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삼성중공업의 모토는 세상에 없는 기술로 세상에 없는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죠. 긍정적인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 최초의 마크 3 타입 LNG 운반선을 90년도 후반에 건조를 했습니다. 2000년도 중반에 배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라지 LNG가 나오고 라지 LNG 선에는 증발가스를 제액화시키기 위한 제액화 설비가 탑재되고 있는데요. 제액화 설비가 탑재된 이제 세계 최초의 LNG 운반선을 그것도 삼성중공업에서 첫 번째로 건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바다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 선박으로 이제 트랜스퍼 해주고 이송해주는 그런 이제 FLNG라는 LNG FPSO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고가의 고부가가치 플랜트죠. 그 플랜트도 전 세계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기를 삼성중공업에서 인도한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삼성중공업은 거제 조선손의 3,630제곱미터 부지에 LNG 실증 설비를 완공했습니다. LNG 실증 설비는 천연가스의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에 이르는 LNG 밸류 체인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세계 유일의 조선해양통합 LNG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 중입니다. 또 이제 친환경 정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현재 국내 조선사들은 국내 저탄소 제품 생산과 친환경 기술 개발로 규제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이너스 190도가 넘는 굉장히 극저온인데 잘 보온을 잘 꽁꽁 싸매놔도 증발하는 녀석들이 있고 이 증발을 안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개발만으로는 우리 고객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실제 실증 시험을 했고 지금 많은 선박들에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뒤에 보시는 오토메이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외국의 기술들로 오토메이션을 했어요. 지금은 오토메이션도 우리 회사의 제품을 대부분 들어갑니다. 반 이상은 우리 회사 제품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도 이제 검증해 내는 효과가 있죠. 이제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친환경을 넘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야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야드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빅데이터화하고 연결 분석한 정보를 시각화해 조선소 운영에 이용하는 것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지난해까지 메타버스 기반 원격 품질 검사 플랫폼, 대화형 설계 챗봇, 3D 모델링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생산 무도면 시스템 등을 적용해 스마트 야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 사람들 같이 모이고 실제 현장에 간 사람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현장에 이제 생생한 장면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검사를 해보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회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저희 검사 체계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현장에 내가 검사해야 될 어떤 자재가 있는데 그 자재와 3D 모델을 정확히 겹쳐서 보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까지도 같이 저희 결부시켜서 저희 이제 품질 경영팀 그 검사 쪽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적 발전을 좀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조선소의 환경은 스마트 야드를 구축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인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 안정성 20% 향상이라는 목표로 스마트 야드 구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야드는 앞으로 조선 산업의 혁신까지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한국조선이 여전히 우리가 경쟁력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런 어떤 공법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법의 변화는 이제는 어떤 제작 공법이라기보다는 AI, DT 기술을 이용한 공법이 적용이 돼야 우리가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결국 어떤 작업에서의 효율성, 그 다음에 자동화가 이제 확대되고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AI 기술들이 도입돼서 우리가 과거에 축적해왔던 어떤 난리지, 정보들을 이제 꾸준히 더 축적해서 다른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가져가는 형태의 어떤 공법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좀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LNG 운반선 세계 수주 점유율은 80%를 달성했고 초대형 친환경 선박시장 점유율도 세계 1위로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탄소인 LNG, 메탄올 추진선뿐만 아니라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추진선의 선박 수주를 이어가며 환경 규제로 변화하는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 중인데요. 이제 대한민국 조선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기자재의 국산화 추진과 자율운행 선박 기술 및 무탄소 선박 핵심 기술 확보 등 미래 기술을 통해 앞으로 또 한 번 세계 시장을 견인해 나갈 예정입니다.